자, 이미 여의도 정치권의 이 시선은요, 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습니다. 내일 정치 데뷔를 앞둔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그 전에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왔는지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만큼 있는 죄를 덮어 주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발언들이 모여져서 그런지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는 이 지지자들 층에서는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도 하지만 뭐 민주당 측이나 이 반대하는 뭐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발언 수위가 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차장님 보시기에 내일 당장 인사청문회인데요.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뭐 스탠스를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나올까요? 어떤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까요?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이제 답변 태도에 달려 있을 텐데요. 네, 그 태도가 좀 궁금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개인 한동훈은 좀 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이 대표 일꾼이 되는 자리거든요. 더더군다나 자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법무부의 수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어떤 도덕적 검증을 야당 의원들이 아주 집요하게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송곳 질문이라는 이유로 이 사생활 캐기를 하고 있는 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그 질문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좀 애둘러서 돌려서 답변을 하고 오히려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좀 조근조근 설명하는 자리가 된다라면 훨씬 한동훈 후보자가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청문회 앞두고 서면으로 답변서 제출했는데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런 내용도 담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 근무 시절에 김건희 여사에게 별도 지시 받은 적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지시받을 관계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부인을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선 기간에 화제가 되었던 김건희 씨, 그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한동훈 검사와 그 당시 이제 검사와 이제 김건희 씨가 여러 차례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얘기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혹시 한동훈 검사가 뭔가 김건희 씨에게 뭔가 지시를 받은 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이제 답변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지시받은 적도 없고 네. 지시받을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거는 크게 근거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시받을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별로 이유가 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지시받을 관계였으면 당연히 지시받는 건데 민주당에서 의혹을 삼는 것은 지시받을 근거가 아닌데도 지시받았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명해라 이 부분인데 단순히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적절한 해명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있을 청문회에서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법적인 문제가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관련된 이 소송 취하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해찬 단장님.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는 뭐 재판에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법을 다루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뭔가 소송을 계속해가겠다. 나와 관련된 소송을 계속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없는 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이 소송을 취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한 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무 죄 없이 기소도 안 당했는데 연달아 좌천 나가 있는 끈떨어진 힘없는 검사에게 지속적으로 가짜뉴스와 유언 비어로 왜곡하는 그런 공격을 가했던 사람들이 너무한 사람들인 거죠. 대표적인 게 방송인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다고 해서 어떠한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해주게 되면 언제든지 이와 같은 나쁜 사례들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사과문을 올렸다가 또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한동훈 후보자 개인에게 잘못한 게 아니고 사과하는 게 아니다라는 알 수 없는 취지의 말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이 섣부르고 값싼 용서가 나쁜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남겨줄 수 있다는 점을 한동훈 후보자가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가짜뉴스라던가 팩트체크 안 된 유언 비어 등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더 많이 주장하는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는 법안까지도 밀어붙이는 정도였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가 언론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지 않는 부분을 민주당이 지적할 그러한 논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 민주당에서 보이콧 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들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윤석열, 정의는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을 탓하는 어려움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때릴수록 커질 수도 있다. 이 걱정이 한동훈 후보자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거 있게 때리면 오히려 이 맞은 사람에게 피해가 갈 텐데 근거 없는 어떤 인신공격성 이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면 오히려 이 하나의 여럿 중에 한 명의 국무위원인데 이걸 뭐 지금 벌써 소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왕 장관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공격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그 사람을 어떤 정치적 역량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그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만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그 사람과 또는 그 사람 가족 또는 이 자녀의 어떤 그 이 도덕적 문제 근거가 있다라면 충분히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질문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제 내일 열리는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공방 오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